예, 오늘 날짜가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파니니 리테일 컬렉션을 사 보시고 나서 파니니란 게 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처럼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리테일 컬렉션의 뒤를 이을 두 번째 컬렉션이 나옵니다. 바로 K리그 40주년 프리즘 축구 트레이딩 카드. 복잡하니까 그냥 프리즘 카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국 프로축구 연맹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역시 파니니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창훈 프로를 만나서 보도자료와 함께 파니니 실물 카드를 박스채로 받아왔습니다. 이 한 박스에 16만 8천 원입니다. 리테일 컬렉션의 한 박스에 5만 원이었거든요. 한 박스에 10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즘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에 50장, 50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수량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가격은 3배 이상이 올랐어요. 정확하게는 6.72배가 비싸졌습니다. 16만 8천 원짜리 한 박스에 10팩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한 팩당 16,800원이고요. 그 16,800원짜리 한 팩에 카드 5장이 들어있으니까 한 장당 3,360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리테일 컬렉션이 한 장당 500원이었으니까 6.72배가 비싸진 겁니다. 프리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 충분히 이 문화에 숙지가 돼 있는 분들이 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박스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총 50장이 들어가는데 꼭 들어가는 카드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선수의 사인 카드 한 장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실버 프리즘 카드와 백호 프리즘 카드 무조건 들어간답니다. 각각 2장과 한 장씩 들어가는데 실버와 백호는 희소성이 없어요. 희소성이 있는 거는 레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레드, 블루, 모조, 골드, 골드 파워, 블랙 이렇게가 점점 희소성이 있는 카드들인데 이 카드들은 추가 프리즘 5장에 여기에 확률적으로 들어갑니다. 프리즘 베이스 세트가 총 174종, K리그1 12개 구단과 일부 K리그2 선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K리그1의 각 구단의 쿼터가 똑같아요. 14장씩 들어갑니다. 12 곱하기 14 하면 얼마입니까? 168이네요. 예. 일부 K리그2 선수들,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이라는 거죠. 딱 6명인데요. K리그2의 6명이 일반적인 K리그 팬들의 시선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의문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파니니 카드를 수집하고 이거를 거래하는 목적, 그러니까 2차 시장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이 카드는 들어가야 해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레전드 세트는 총 13종, 13명의 레전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174 더하기 13, 187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골드 파워, 모조 이런 등급의 예시들입니다. 한 장 한정이라고 나와 있죠. 김지수의 블랙 카드는 파니니 프리즘 전체 생산량에서 딱 한 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딱 한 장. 그러니까 이 카드는 희소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인이 된 카드가 또 있죠. 사인이 된 카드가 딱 한 장이 또 있다는 겁니다. 블랙이 한 장, 골드 파워가 5장, 골드가 10장, 모조, 실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박스에 인서트가 한 장이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 인서트 카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릴리언스, 와이드 스크린, 프로모 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브릴리언스와 와이드 스크린은 각각 15종류가 있다고 하고요. 프로모인 마스코트와 팀 카드는 각각 12종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케이스 hit이라는 게 나왔어요. 한 케이스를 샀을 때, 10박스를 샀을 때 딱 한 장 나오는 카드가 케이스 hit이라 그럽니다. 케이스 hit은 다운타운 만화, 그러니까 망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극히 낮은 확률로 획득 가능한 컬러 블래스트라는 카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 다운타운 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클럽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집어넣은 카드입니다. 다운타운 카드가 16종이라고 하고 만화 카드가 15종. 이 만화 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컬러 블래스트가 15종인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눈에 띄는 카드가 바로 이런 RC. 이 RC 배지가 붙어있는 카드입니다. 김지수 선수가 RC 배지를 받았는데 이게 루키 카드래요. 해당 선수의 신인 시절의 카드를 이제 루키 카드라고 하는데 진짜로 첫 번째 시즌은 아닌 거죠.
예,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올 시즌이 루키 시즌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냥 루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틀린 게 맞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약간 좀 이게 융통성 있게 적용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지수라든지 배준호 이런 카드 같은 경우에는 루키 여기 또 있죠, 알씨. 이 선수들은 해외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큰 선수로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 당분간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다음 시즌이 되더라도 그런 만큼 가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카드의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카드가 생산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인쇄의 상태, 그리고 카드를 뽑고 나서 이 카드가 얼마나 잘 보관이 됐는지 그런 상태, 사인이 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 제대로 됐는지의 상태, 테이프가 붙어 있다면 그 테이프는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그런 것들의 상태, 이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 카드의 등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숫자 9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 카드의 등급이래요. 평점이 9점이랍니다. BRG라는 회사에서 이 카드를 감정을 한 결과 이 카드는 9등급의 카드래요. 이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에서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고, 이 BRG라는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있대요. 이 등급을 매겨주는 회사들이 있고, 이 회사들의 또 신뢰도에 따라서, 평판에 따라서 같은 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그레이딩을 받으면 카드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손상이 가면 안 되니까요, 케이스에 담아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안쪽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탑 로더라고 하고, 밖에 있는 이 비닐 케이스를 슬리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2중 3중으로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프리즘 박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봉을 하니까 내용물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네, 총 10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한 팩당 5장이 들어있으니까 총 50장, 5 곱하기 10 해서 5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거죠. 리테일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데, 프리즘은 비닐입니다. 이렇게 좀 다르네요. 크기도 좀 작아요. 5장이 들어있고 2장이 들어있는데 좀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리테일 컬렉션은 이렇게 종이를 뜯는 맛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낮은 가격과 더불어서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종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뜯는 맛은 덜하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신세계 베이스 카드인데 좀 비교가 되죠. 스페셜 카드가 있었으면 조금 더 직접적인 비교가 됐을 것 같은데, 이 카드는 상당히 좀 반짝거리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오, 반사가 엄청 되네요. 카드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두께가 이게 조금 더 두껍고요.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제가 리테일 컬렉션에서 한 번도 이 K리그 로고를 못 보았었거든요. K리그 로고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베이스 카드인 것 같아요. 김진야 선수 블루 패럴렐 카드가 나왔습니다. 99장 중에서 76호 김진야 블루 패럴렐 카드라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임창우 선수 카드 나왔고요. 여름 이적 시장 전에 생산이 된 카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을 옮긴 이런 임창우 같은 선수들도 강원 소속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 이유로 무고사 선수가, 우리 무정복 실장님이 이번 카드에도 없다고 합니다. 추가 생산하면 좋겠는데 이게 미국 공장에서 워낙에 이 파니니 카드들의 생산 자체가 스케줄이 꽉 차여 있다 보니까 추가 스케줄을 잡기가 진짜로 힘들대요. 이거는 아마도 좀 추가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프리아메에서 나왔던 팩이 이런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에서 봤던 팩이. 또지냐
또지냐인데 이거는 베이스 카드예요. 이용 선수 레드가 나왔는데요. 115장 중에서 31호 제주 구단 카드 나왔고요. 네, 이렇게 뭐 다른 선수들도 그런데 다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설명이요. 훨씬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해외에도 판매가 되니까 한글이 최소화가 되고 영문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카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선수 이름 밑에 한글 표기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 그랬대요. 판이니에서 안 된다 그랬답니다. 근데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끝까지 주장을 해서 이건 관철을 시킨 케이스라고 합니다. 오씨! 인서트 카드네요. 브릴리언스 인서트 카드. 오반석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뒷장에 팀 로고와 함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폰트도 다르고 여튼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선수 카드입니다. 확실히 이 브릴리언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죠. 브릴리언스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계속 한번 뜯어보죠. 여름이 아빠 강원의 윤석영 선수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체적으로 사인 카드 만들게요. 제가 보면은 여기다가는 무조건 사인 받을 겁니다. 오, 레전드 카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레전드 김병지. 노란 머리 아니고요, 파란 머리입니다. 이 사진을 썼더라고요. 이것도 블루 레벨이다 보니까, 블루 패럴렐이다 보니까 99장 중에서 5번째 김병지 카드네요. 연도가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 레전드 선수들은 이 고화질의 자료 사진이 없다 보니까 파니니에서 좀 해상도가 낮은 사진은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일부 레전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최순호 단장님 이런 경우가 80년대 사진이다 보니까 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몇 번을 반려를 당했대요. 아타루 선수 나왔습니다. 리테일 컬렉션에서 아타루 선수가 들어갔는데 마틴 아담이 왜 없냐? 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헝가리인들보다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재적인 헝가리 시장하고 일본 시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아담 선수가 시장 논리에 의해서 밀려났다고 합니다. 이게 K리그 팬들의 시선하고 파니니 제작자 혹은 수집가들의 시선하고 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K리그 팬의 시선으로는 아니 이 선수는 왜 빠졌지 싶은 카드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논리를 들이대면,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이 얼마나 매상을 올려줄 수 있는가, 2차 거래가 됐을 때 얼마나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해줄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서 격차가 상당히 좀 나기 때문에 응당 들어가야 하는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빠지거나 좀 애매한데 싶었는데 들어가는 카드들이 있다고 합니다. 염기훈, 쉽게 뜯는 법을 찾았어요. 오, 앞서서 말씀드렸던 최순호 단장님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워낙에 좀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좀 그렇죠. 못 쓴다고 했대요, 파니니에서. 그런데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이 사진으로 해달라, 이 사진으로 합시다 해서 이 사진이 선택이 됐다고 합니다. 얘를 이렇게 하면은 쭉 뜯기네요. 울산의 본체 이청용 잡고 쭉. 리테일에서는 없었죠. 루빅손 선수 들어왔습니다. 오, 또 다른 블루 카드네요. 강성진 블루 카드 나왔습니다. 99장 중에서 7번째 강성진 블루 카드. 서울에 좋은 등급 카드가 많이 나오네, 이 박스에서. 첫 번째 K리그2 선수 나왔습니다. 김지수 카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RC 루키 카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루키 카드 배지가 붙어 있으면 나중에 이 선수가 대성했을 때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카드다 보니까 뭐 그렇게 높은 가치는 없겠죠. 그냥 소장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델브리지 카드 나왔고요. 인천 팬분들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요코하마 갈까 말까 고민 좀 했었는데 안 갔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 후배가 거기 갔는데 펑펑 울면서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누구라도 눈물이 났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의 이승준 선수 카드. 형은 안 나왔는데 동생부터 먼저 나왔네요. 루키 카드 붙어 있습니다. 각 구단의 색깔에 따라서 루키 카드의 색깔도 다르죠. 서울은
빨간색, 성남은 검은색입니다. 성남은 검은색, 서울은 빨간색. 드디어 나왔네요. 사인 카드. 강상윤 카드. 그리고 이게 모조 카드네요. 모조 카드. 25장 한정 모조 카드 사인 카드로 강상윤 선수, 그것도 루키 카드가 달려있는 강상윤 카드 25장 중에서 첫 번째 카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이제 딱 한 팩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팩. 5장. 블랙. 마사입니다. 넉 장 남았습니다. 블랙. 레드 최철순. 115장 중에서 16번째 카드. 감독님 카드 나왔네요. 예, 유상철 감독님 레전드 카드 나왔습니다. 하필 또 오늘 제가 뽑다 보니까 어제 요코하마를 이긴 날, 인천 요코하마를 이긴 날 다음 날에도 이 카드가 나오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분명히 행복해 하셨을 겁니다. 2장인데요. 조유민입니다. 백성호 카드 나왔습니다. 베이스 백성호네요. 제가 뽑은 것 중에선 그래도 제일 높은 등급이 모조 사인 카드 나왔네요. 그냥 모조도 아니고 모조 사인 카드로 나왔습니다. 그 위에 골드도 있고 골드 파워 블랙까지 있으니까 이 카드가 나중에 어떤 정도의 가치를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망을 한번 가져보죠. 이렇게 뽑은 카드가 다 나왔습니다.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뭐 정리는 제대로 안 됐는데 이런 느낌의 카드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등급의 모조 카드. 예, 모조 카드가 이렇게 생겼네요. 약간 옛날에 그 자개장 느낌인데, 예, 모조 사인 카드. 예, 파니니 스티커에다가 이렇게 사인이 된 카드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카드의 애초에 생산 상태, 그리고 사인의 상태, 사인이 얼마나 잘 됐는지, 뭐 중간에 끊어지거나 테이프가 손상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보고요. 그 다음에 관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레이딩을 받아서 카드의 시장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 리테일 컬렉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느껴지죠. 프리즘 카드가 퀄리티 면에서 많이 앞서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높은 등급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리브와 탑로더를 이용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강상윤 선수의 모조 카드, 사인 카드를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리브 속에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요. 쏙 집어넣고, 예, 탑로더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은 외부의 충격과 손상에 대해서 2번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호를 하더라고요. 예, 앞서 봤던 손흥민 선수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훨씬 더 철저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카드들은 그래도 좀 따로 떼가지고 보관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카드들입니다. 지금 친구가 저 때문에 퇴근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약간 등급이 낮으면 이렇게 슬리브만으로도 보관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슬리브만으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요. 탑로드에 넣은 건 강상현 카드 딱 하나. 네, 이렇게 K리그 프리즘 카드 최초로 개봉을 완료해 보았습니다. 더 비싼데 더 적은 수량이라서 리테일 컬렉션에 비해선 확실히 좀 더 집중하면서 뽑았던 것 같아요. 높아진 가격만큼이나 카드의 퀄리티도 확실하게 높아졌고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만족감도 분명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뽑은 카드가 과연 얼마까지 비싸질 수 있을지 행복회로도 마음대로 돌려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다만 확실히 가격이 비싸니까 한 박스 전체 구매보다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팩 단위부터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